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거죠. 상어예요. 이 상어의 이빨과 톱을 비교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을 상어 이빨에서 빌려서 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톱을 만들고 보니까 상어 이빨과 비슷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방이냐 우연의 일치냐 볼 수 있는 거죠. 곧 모방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궁극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궁극의 형태가 결국 이거란 얘기죠. 나무를 자르는 것은. 그 동물의 머리뼈입니다만은 이런 뼈로부터 사람들은 아니면은 껍데기가 있는 그런 동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어냅니다. 그게 갑옷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갑옷, 몸의 심장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갑옷을 만들었어요. 그 십자군 전쟁 때 이 갑옷은 필수품이었어요. 갑옷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태리 토리노와 독일의 그 어느 지방 이 두 군데서 만들었죠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망치질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보세요. 쇠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레이스처럼 정교한 걸 다 만들어 쇠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섬유를 다루듯 했죠. 그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들 갑옷을 입고 벗는데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있고 뭐 힌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노벨이 화약을 만들잖아요. 화약이 나오면서 갑옷 장사들은 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내연기관이 1886년에 만들어져요. 독일에서. 내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내연기관에 옷을 입혀야 되니까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 토리노가 자동차의 본고장이 된 것은 그 망치쟁이들이 자동차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까로제리아라는 얘기를 써서 이 기술자들을 표현합니다. 대대로 망치로서 이어온 것들. 자, 여기는 생명의 한 부분을 보시는데 이게 뭔지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아까 보신 허니콤 구조가 되어 있고 안에 뭔가가 들어있고 이거는 불과 키가 1.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마이크로웨이브로 해서 촬영을 한 거죠. 전파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건데 저 안에는 씨가 들어있죠. 근데 씨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껍데기를 또 보호할 수 있는 하니콤이 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는 하나의 타임 캡슐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임 캡슐. 씨가 로켓처럼 날개를 가졌죠. 날아가는 거죠. 씨는 스스로 땅속을 파고 들어가지 우리가 일부러 심지를 않습니다. 야생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씨를 심으려면 씨의 크기의 3배를 호미로 파고 땅에 묻어야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씨들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원리는 그 미늘을 이용해서 들어가기만 들어갔지 나오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미늘이. 근데 그 미늘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은 화살을 만들고 고래를 잡는 작사를 만들고 좋은 고기를 잡는 낚싯바늘 이런 게 다 그 미늘의 원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살생을 위한 것. 좋은 일로는 거의 안 쓰였죠. 그래서 이 타임캡슐은 씨는 정말 생기기도 잘생겼지만은 다 그 원리가 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자연계로부터 얻어낸 생각들, 빌려온 생각들, 예를 들었지만은 이 예는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개만 추려서 저기를 한 거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더 많은 지혜와 배울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통 문화의 출발점이 자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이라든지 초가집 그리고 한복의 모양새까지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얻어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를 또 현대적인 디자인에 담아내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문화 자체가 너무 서구화 쪽으로다가 편중돼서 치우친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중된 서양의 문화가 우리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로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영향을 그 선조들이 남긴 것들을 우리가 더 현대화 속으로 끄집어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추상적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노력 없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버리고 그 훌륭한 우리의 문화 이거를 송두리째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과거와 같이 병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쪽이 허물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전통의 소중함까지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연의 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색은 빛과 같이 빛이 있어야 색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훨씬 이전에 그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색깔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잡아나갔고 이런 체제가 자연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간이 만든 세계 체제와 자연이 가지고 왔던 세계 체제를 한번 같이 비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들의 세계, 벌레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고 그 나뭇잎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고 그런 변화하는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색이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묶어보면서 서로 색이 도화가는 걸 어떻게 도화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게 우리 디자인에 아니면 우리의 예술의 한 부분에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이 펼쳐 보여주는 세계 향연을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박종서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TV평생대학,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